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레알을 떠난 호돈신, 호나우두의 커리어 말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황제의 선수 생활 끝자락,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에 90kg가 넘는 몸 상태로 나서며 체중 과다 논란을 일으킨 호나우두는 월드컵 무대에서 예전의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기대보다 브라질의 이른 탈락에 일조했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비난 속에서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하게 되는데 돌아온 레알 마드리드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우선 페레스 회장이 갈락티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고 사퇴한 뒤 후임으로 온 칼데론 회장은 분위기 쇄신을 천명하며 클럽 레전드인 미야토비치를 단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승 청부사 카펠로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데려오며 팀의 운영 기조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죠. 카펠로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곧바로 갈락티코 멤버들을 하나둘 숙청해 나가며 스쿼드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호나우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당시 호나우두는 독일 월드컵 이후 지난 8개월간 미뤄왔던 왼쪽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한동안 전력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카펠로는 호나우두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마무리 능력을 지닌 반니스텔로이를 영입하며 그의 공백을 대체했고, 호나우두가 부상으로 이탈한 사이 반니스텔로이가 해트트릭을 성공시키는 등 한 발 앞서 나가면서 호나우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10월이 되어서야 복귀하는 데 성공했지만 카펠로 감독은 그의 난잡한 사생활과 불안한 체중에 큰 불만을 표출하며 지속적으로 체중 감소를 요구했고 계속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하며 호나우두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컨디션이 좋았던 2002 한일 월드컵에 비해 10kg 이상 차이 나는 몸무게를 이유로 들며 호나우두에게 출전 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팀의 가이드북엔 호나우두의 몸무게가 82kg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95kg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자, 이렇듯 호나우두가 카펠로에게 외면받으며 전력의 자원으로 분류되자 방출설과 이적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 1월 시즌 중 약 91억 원에 AC 밀란으로 이적했습니다. 이는 4년 전 인테르에서 레알로 이적해올 때 이적료의 6분의 1 토막으로 헐값의 이탈리아 무대로 초라하게 복귀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호나우두의 밀란 이적은 생각보다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호나우두의 중동 매각을 고려 중이었던 카펠로 감독에게 우연히 밀란의 베를로스코니 구단주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는데요. 마침 밀란이 공격수를 구하고 있던 터라 카펠로는 급히 호나우두를 떠올렸고 호나우두의 영입 제안과 함께 그의 몸 상태를 함께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후 베를로스코니 구단주가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날 이탈리아 신문을 통해 호나우두가 밀란으로 향한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밀란은 셰브첸코가 첼시로 떠난 이후 거물급 공격수 영입 없이 기존의 질라르디노와 인자기, 올리베이라를 기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라르디노와 올리베이라의 경우 주포로서 무게감이 떨어졌고 인자기는 90분을 소화할 체력이 되지 않아 일찍이 조커 자원으로 분류된 상태였죠. 결국 어쩔 수 없이 호나우두를 레알 마드리드에서 긴급하게 공수해온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그의 영입이 확정되자 많은 이들은 줄곧 하락세를 거듭해오고 매치핏이 전혀 아닌 그가 밀란에서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밀란의 안첼로티 감독은 호나우두는 뚱보가 아니고 적정 몸무게라며 레알 마드리드에서 5년 동안 약 100골을 넣어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것엔 변함이 없다고 그를 두둔했는데요. 그리고 그의 신뢰 속에서 호나우두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들을 180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자, 호나우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나선 이력이 있어 밀란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에 리그에서 주력으로 기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첼로티 감독은 리그에서는 호나우두, 챔피언스리그에선 인자기와 질라르디노를 기용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공격진을 운영했죠. 놀랍게도 호나우두는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며 후반기 14경기에 나서 7골을 기록, 시즌 반환점을 돌고도 10위권 밖을 맴돌던 밀란의 성적을 4위권까지 상승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동안 밀란의 고질적인 문제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번번이 비기는 것이 문제였는데 호나우두는 무승부를 거둘 만한 경기에서 높은 골 결정력을 발휘하여 팀에게 승점 3점을 가져다 주었으며 카카에게 향하던 상대 집중 견제를 호나우두가 분산시켜주면서 카카의 경기력도 살아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호나우두 덕분에 질라르디노와 인자기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집중하게 되어 펄펄 나는 데 성공하면서 해당 시즌의 밀란은 비기어를 들어올리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비록 호나우두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우승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했지만 밀란은 호나우두 효과를 톡톡히 보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07-08 시즌에 접어들어서 호나우두는 마침내 자신의 체중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 그동안 체중 조절이 힘들었다는 것이었죠.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다 보니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몸의 모든 기능이 저하되어 쉽게 살이 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원인을 밝혀내 치료를 병행하면서 5.5kg 감량에 성공했고 안첼로티 감독도 그의 지금 모습은 모델과 같다며 올 시즌 대단한 시즌을 보낼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밀란은 브라질의 특급 영건 파투까지 공격진에 추가하면서 다시 한번 호성적을 기대했는데요.
그러나 호나우두는 프리시즌 중 허벅지 부상을 입어 전력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파투의 경우 야심차게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8세 이하 비유럽 선수는 세리아에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면서 결국 가용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질라르디노와 인자기밖에 없게 된 밀란은 빈공에 시달리며 카카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팬들은 한마음으로 호나우두의 빠른 복귀를 바랄 수밖에 없었죠. 시즌 초반에도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빠른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으나 문제는 치료 과정에서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밀란의 적극적인 치료 지원과 호나우두의 강한 복귀 의지로 그는 11월 25일 마침내 복귀전을 치를 수 있었고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2008년 2월 호나우두는 리보르노와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지 단 3분 만에 비명을 외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호나우두는 눈물을 흘리며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과거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당한 이력이 있던 그는 이 부상으로 양쪽 무릎 십자인대가 모두 파열되는 이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긋지긋한 재활에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호나우두의 체중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몸무게가 95kg이라고 밝히며 다시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스스로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호나우두는 끝없이 와신 상담했으나 밀란과의 재계약은 불발되고 말았고 밀란에서 고작 20경기만 뛴 채 떠나야 했습니다. 따라서 소속팀 없이 한동안 무적 신세로 지내게 되죠. 결국 아름답게 자신의 커리어를 마무리하기 위해 고향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32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브라질로 돌아간 호나우두는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밍고에서 무려 4개월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 플라밍고와의 계약을 기대했지만 이들은 호나우두에게 아무런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리오데 자네이루의 한 시상식에 참가했다가 그곳에서 만나게 된 코린치안스의 단장 안드레스 산체스와의 여러 접촉 끝에 코린치안스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코린치안스는 강등된 지 한 시즌 만에 2부 리그에서 갓승격을 확정지은 팀으로 이러한 팀이 호나우두를 영입하자 일부 언론에선 국민적인 영웅으로 불리는 그의 평판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팀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셔틀을 팔려는 마케팅적인 영입이면서 굳이 유리몸 뚱보 상태인 그를 기용하려고 영입한 것이라면 이는 도박수에 가깝다는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이렇듯 당시 호나우두의 몸은 90분을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매치핏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이젠 트레이드마크인 헛다리 기술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그의 무릎은 여전히 재활에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호나우두는 무려 3월이 되어서야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어 교체 출전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호나우두는 이곳에서 레귤러 멤버로 기용되어 해당 시즌 전체 38경기 23골을 터뜨리는 황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호나우두의 말에 따르면 이때가 신체가 많이 망가지긴 했어도 상황 판단력이 최고 수준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많이 움직일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호나우두의 활약도 활약이지만 당시 그는 존재만으로도 팀의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코린치안스가 해당 시즌 주리그와 브라질의 FA컵 격인 코파두 브라질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주리그 대회에서 신성 네이마르가 뛰는 산토스를 상대로 2골을 넣으며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으며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어 보상으로 받은 자동차를 곧바로 매각해 그 비용을 훈련장 스태프들에게 나눠주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호나우두 합류 코린치안스가 좋은 성과를 거두자 팬들은 몰락했던 팀을 다시 재궤도에 올려놓은 그에게 많은 찬사를 보내게 되죠. 그렇게 자신감을 얻게 된 호나우두는 남아공 월드컵 참여에 대한 희망을 밝히기도 했지만 기쁨도 잠시 부상이 다시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부상으로 이탈한 뒤 코린치안스가 급격히 부진에 빠지면서 팬들의 인내심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고 팀이 코파 리베르타 도레스에서 조기 탈락한 것이 베테랑 호나우두와 호베르토 카를로스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는데요. 당시 호나우두의 차량이 파손된 것은 물론 클럽 훈련장 벽면엔 호나우두는 뻔뻔한 뚱땡이라는 그래피티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팬들의 민심이 폭발하자 지칠 대로 지친 그는 당초 시즌이 끝난 뒤 계획했던 은퇴를 앞당겨 2011년 2월 15일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호나우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코린치안스의 회장이 울면서까지 자신의 은퇴를 만류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은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호나우두는 기자회견에서 마치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한 것과 같다는 비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로는 수비수를 어떻게 따돌리는지 알고 있으나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고통이 결국 은퇴를 선언하게 만들었다면서 계단을 오를 때조차 힘들었다고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몬 문제를 복용하며 나을 수 있었지만 프로 선수에겐 금지된 약물이라 복용할 수 없었다고 하죠. 이후 호나우두는 2011년 6월엔 독일 월드컵 이후 무려 5년 만에 대표팀의 부름을 받아 마지막 15분간을 뛰며 공식 은퇴 경기를 갖고 그라운드와 영원히 작별했습니다. 호나우두는 은퇴 후 한 인터뷰를 통해 선수 생활 20년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후회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은퇴는 자신이 게을러서가 아닌 단지 육체적인 통증이 심해 선수로서 신체 수명이 닿아 내린 결정이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본인 세대는 어렸을 때 잘못된 트레이닝을 받았다며 최신의 훈련을 받았더라면 오랜 기간 현역 생활을 이어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애석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